드리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연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한 분의 사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죠. 자, 역삼동입니다. 역삼동 아이파크 1차 49평형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큰아들 내외 손녀딸과 함께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없으시다고 하네요. 지금 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가주택의 세금 부분이 부담이 됩니다. 아파트를 팔아야 될까요? 라는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와... 역삼동에 정말 고가 아파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갈아타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먼저 역삼동의 그 입지가 가지고 있는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례자님 같은 경우에는 네. 역삼동, 그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네. 자, 입지적인 이 분석부터 먼저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남입니다. 지금 이 고가 아파트의 그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지역 분석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릉역 2호선이고요. 테헤란로에 가깝게 있는 2호선입니다. 2호선에서 이 역세권 아파트, 대형 아파트가 되겠고요. 자, 2호선의 선릉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강남권이기 때문에 그 이 풍부한 인프라는 워낙 생활 편의시설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 지역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린 부분은 이 세 번째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수 학군 수요다라고 말씀을 우선 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자, 강남의 가장 이 심벌 마크가 바로 학군입니다. 지금 이 오늘 아파트 입지 자체도 학군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갖춰진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입지 분석보다도 이 학군 수요에 대한 입지적인 분석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우선 분석을 해봐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이 역삼 아이파크 고가 아파트의 입지 분석을 해드렸으면 제가 가격 분석을 한번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도 자, 좀 올랐네요. 오늘 예. 고가 아파트입니다. 이 강남권에서도 브랜드 있는 역삼 아이파크 49평형의 10년 동안의 그 시세 변동, 가격이 얼마나 변동이 됐는지 이 가격 분석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거래된 이 국토교통부에서 이 출처를 한 자료입니다. 네. 지금 2009년도에 이 매매가를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아래 파란색은 매매 하한가고요. 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매매 상한가입니다. 2009년도의 가격을 보시게 되면 15억에서 약간 상향된 16억 정도의 이 매매가가 형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 2013년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15억에서 내려가 있는 약 14억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 2019년 3월 시점을 보시게 되면요, 와, 20억이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1억. 가격 변동이요. 지금 2017년 보시게 되면 약 16억 정도, 요 정도 금액이었는데, 지금 이 가격 변동 보시게 되면은 아마 조금 이렇게 좀 괴리감도 많이 드실 거예요. 이 강남에 대한 이런 입지적인 이런 이 어떻게 보면은 능력을 발휘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좀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년 정도의 가격 추이 분석을 해봐드렸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5월에 10층을 보시게 되면요, 14억 7,300에 거래가 됐고요. 최근에 2017년 11월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6억 7,800에 거래가 됐습니다. 2018년 8월 한 1년도 안 된 가격을 살펴보시게 되면 약 5억 정도의 금액이 상승한 21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실질적으로 매매 거래 금액이 약 21억 5천, 이 정도가 형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무섭습니다. 가격이.
무섭게 올랐고 특히나 1, 2년 사이에 한 해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또 보유한 입장에서는 세금적인 부분이 분명히 부담이 되실 수 있겠죠. 아, 이제 여기 현재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부분을 체크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돼라는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 이 사례자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출 없이 그래도 네.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거주를 하신 뭐 투기 수요가 아니라 실거주의 그쵸. 입장이신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세금 압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세금 압박을 받는 부분과 진짜 받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사례자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세금 압박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분석을 해봐드리면요.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가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 공동주택 가격에 의해서 앞으로 이 보유세와 이 재산세 또 이런 종합부동산세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가격이 매겨질 텐데 2018년 1월 1일에 공동주택 가격을 보시게 되면 11억 4,400만 원이고요. 자, 2019년 1월 1일 가안이 나왔습니다. 네. 13억 6천. 실질적으로는 약 2억 2천 요 정도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적인 어떤 부분 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지금 생각하시는 우려만큼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지금 여태까지의 사연을 보건대 네. 앞으로의 그러면 내가 이 세금적인 영향이 많지가 않다면 앞으로 지금 부동산의 이 전망 어떻게 보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재건축 시장, 지금 재건축 시장 굉장히 보합세입니다. 보합 하락세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기존 신규 아파트, 강남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공급적으로 재건축이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똘똘한 한 채, 지금 대형 평수지만 워낙에 지금 똘똘한 한 채 하나로 뭉쳐간다고 했을 때는 기존적으로는 중소형이 굉장히 강세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똘똘한 한 채로서의 대형 평수가 희소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강남 아파트 시장 조금은 가격 상승세 둔화되어 있고요. 자, 오늘의 부동산의 전망 네 번째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네. 자, 이 아파트를 오랫동안을 보유하셨습니다. 대출 없이. 근데 제가 이 수익형 대체 부동산으로 방향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네. 이 수익형 대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뭐 주인도 거주하면서 월세가 나오는, 물론 가격대는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됩니다. 하지만 아까 매가를 보셨지만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월세가 나오는 그런 다가구 주택으로 약간의 그런 전환을 하신다고 하면 세금 부분들 그런 뭐 매매 월세로서의 그런 수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전망 네 번째 전망을 조금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방향성은 어느 정도 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클리닉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저희가 보다 더 분석을 통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앞으로 처방을 받는 것이 좋을지 정확한 결론까지 내드립니다. 자, 이제 문제점 짚어봤으니까 가장 좋은 처방전 받아봐야겠죠? 오늘의 처방전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처방전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네. 자, 강남구 역삼동 대형 평수 아파트. 자, 이 어떤 면에서 강남 재건축 가격 보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의 가격 상승 유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똘똘한 한 채로서의 강남권 대형 평수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보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월세가 나오고 주인이 위에 살면서 월세가 나오는 그런 방면으로는 다가구 주택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용할 수 있는 대체재가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다라고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 클리닉 처방전까지 내려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시고 좋은 투자 전략, 좋은 앞으로의 방향성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영수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는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점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앞서 사례자님처럼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한 분석과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우리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특히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1대1 상담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부동산 클리닉이라는 이 프로 자체가 조금은 정확하게, 조금은 또 똑똑하게, 그리고 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논리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객관적인 그런 부분들을 또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예. 자, 1대1적으로 지금 방송에서 나오는 거 외에 개인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부분도 지금 방송처럼 꼼꼼하게 또 이게 철저하게 또 똑똑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리니까요. 네. 조금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더 빨리 이해가 잘 네.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어렵지만 않잖아요.